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또 지금 24시간 성금요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초등부를 맡고 있는 박도준 전도사입니다. 저는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나왔냐면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 학교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 역사박물관이 새롭게 재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한국 교회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를 함께 탐방해 보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갔던 분들이 특별히 어떻게 실제로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우리 삶에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되새겨보고, 그런 시간을, 유익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장로회 신학대학교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나루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저희 학교까지는 상당히 많이 걸어가야 하는데요,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숨이 찬데 걷는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벚꽃이 예쁘게 폈네요. 네, 저희 학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자주 애용하는 문화사 인쇄소, 목사소와 또 카페가 있고요. 확실히 신학교 앞이라 기독백화점도 있습니다. 길이 좁아서 항상 차가 지나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네, 드디어 저희 학교 정문 있는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숨이 찬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경사로가 시작됩니다. 평지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점점 체력이 저질 체력이라 걸어가는데 조금씩 더 숨이 차고 있는데요. 네, 왜 학교들은 이렇게 다 언덕과 산에 있는 걸까요? 아무튼 힘내서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역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건 걸어가는 사람이건 다 QR 체크인을 해야 합니다. 체크인을 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네, QR 체크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장신대 역사박물관이 있는 건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정표에 보면 오른쪽으로 가도 참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기숙사 건물들이 있고, 또 여기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건물도 있고요.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오늘 가보고자 하는 그 역사박물관이 있는 마포 3열 기념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밑에서부터 걸어오니 매우 숨이 찬데요. 드디어 오늘 우리가 가보고자 하는 마포 3열 기념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분들이 또 공부와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기 전도사님도 한 분 계시네요. 한번 가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으쌰! 안녕하세요. 뭐해 여기서? 준비하고 사역 준비 열심인데. 딴짓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게임한 거 아니야? 네, 아니라고 합니다. 왠지 피곤해 보이시는데 열심히 사역 준비를 하고 계신 저희 동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여기 홀 이름은 이상향 홀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힘쓰셨던 이상향 전도사님이라는
네. 그러면 이제 장신대 역사박물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향홀이라고 되어 있는 홀을 지나 이쪽 복도를 따라가면은 역사박물관이 나옵니다. 이쪽에 역사박물관 전시 제목이 나와 있네요. 씨는 자라 나무가 되어. 네, 역사박물관 재개관 기념 전시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역사박물관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사박물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씨는 자라 나무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담아 마련된 전시입니다. 이곳에는 마포삼열 선교사님과 또 이연호 목사님에 관한 내용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처음 두 곳의 전시실에 마포삼열 선교사님에 관한 내용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포삼열, 네, 마씨이신 게 아니고요. 네, 원래 본명은 세뮤얼 마펫, 네, 미들네임까지 하면 세뮤얼 어스틴 마펫 선교사님이십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 자원운동 이렇게 하는 부흥운동들에 참여하시면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888년에 신학교를 졸업하셨고 1889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1890년 1월달 이곳 한국 땅을 밟으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은 1893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다른 여러 교회도 설립하시고 또 1901년에는 저희 장신대 전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또 숭실학교들에서 교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앞에 선교사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대고인 사건이라는 일제가 우리 민족 운동가들을 무고하게 잡아들여서 막 핍박하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려주셨고 또 3.1 운동에 대해서도 세계에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어두운 역사를 함께 지나면서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셨지요. 1936년 미국으로 귀국하셨으나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하셨지만 오시지 못한 채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셔서 2006년에 마침내 그분의 유해를 이 땅에 이장해서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893년 한국 선교사 마포삼열입니다. 네, 여기 먼저 나오는 사진은요, 1893년에 평양으로 선교여행을 떠나신 모습입니다. 네, 평양의 선교지 평양을 곳곳을 둘러보시면서 탐방하고 계신 모습이죠. 네, 여기 한복을 입은 마포삼열 선교사님 모습입니다. 한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죠? 네. 이곳에는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생전의 모습들, 사진들이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해서 노년기의 모습까지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면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옆쪽 벽면을 가보겠습니다. 1893년 평양 장대현 교회 설립입니다. 여기는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신 평양의 교인들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평양 선교 초기에 장로교인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곳에는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이 바로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기억하시지요? 네, 그때 대부흥운동 당시에는 아직 목사님이 아니었고 길선주 장로님이셨지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중심에 이 길선주 목사님과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세우신 평양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이쪽 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벽에는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남기신 편지와 서신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면 1889년
고향 땅을 떠나시면서 고별 기념식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니 이 땅에도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왜 하필 굳이 그 먼 땅으로 가느냐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땅 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국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조선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행복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또 절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893년 평양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남기신 이야기입니다. 이 조선 땅에 그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면서 아주 중요한 선교 중심지로 자리하게 될 이 평양에 대해 구석구석 탐방하고 계신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역의 어려움, 1893년인데요. 이 평양에서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믿음이라는 이런 또 글을 남기셨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895년 불쌍한 평양이라는 외침이 나오네요. 이것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겠다고 막 이 땅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 바로 이 평양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집을 잃고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포사무엘 선교사님은 이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아파오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898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포사무엘 선교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민족들과 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남기셨지요. 그리고 1900년, 여전히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막 지방관들이 어찌 서학을 하는 오랑캐들 이러면서 여전히 어려움과 핍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사무엘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906년인데요. 한국을 섬기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시고 또 1907년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십니다. 해외 현장의 비전 한국의 교육사역 이렇게 하면서 이 한국의 교회가 어떤 그냥 서구 기독교가 그대로 이렇게 이식된 게 아니라 한국적인 토대 위에 더욱더 새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전시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1901년 드디어 신학교육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곳에 1905년 신학교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은 선교사님들이시죠? 혹시 아는 분이 계신가요? 이름을 한번 볼게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포 3열 우리가 보고 있는 세뮤얼 마펫 선교사님이시고 맨 왼쪽에 원두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원두,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우셨죠. 그 다음에 이 신학교 학생분들, 이분들이 초기 한국교회를 이끄시는 훌륭한 주역이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 안에 길선주 목사님도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신학교 건물 모습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한옥 기와 양식에 서양식 양식이 함께 합쳐진 것 같은 바로 이게 초기 한국 기독교의 형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떤 외국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그런 서양 기독교의 모습이나 제도나 이런 게 그대로 이식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한국적으로 수용하고 하면서 놀랍게 창조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갔다고 하는 것을 이 건물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형성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신학교 첫 입학생과 첫 졸업생들 사진들이 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1901년 2명의 학생들과 함께 신학교육이 시작되어서 1907년 6월에 마침내 제1기 졸업생 7명이 배출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3.1운동과 마포3열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포3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함께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냥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겪으며 살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 3.1운동 하는 분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연대하기도 하면서 도우시기도 하면서 함께 고통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핍박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미국인이셨는데도 이 일제에 의해서 가택수색도 당하고, 그리고 또 일본인들 앞에서도 비공식적인 그 대담 이런 것에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변호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1920년대 이후 사역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숭실대학에서 수업하고 계신 모습이고요. 다음에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4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모인 사진의 모습입니다. 또 이 사진은 한국을 떠나시기 직전의 가족사진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신사참배와 한국 학교에 대한 심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936년 가장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었죠. 그때 일제가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마포 선교사님은 당연히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계속해서 이런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신학교는 무기한 휴교하게 되었습니다.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고, 선교사님은 병을 얻어서 본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신 후에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들을 그때 남기신 편지에 쭉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가신 지 2년이 되지 않은 1938년에 한국교회는 결국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고요. 그 신사참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 개학은 무기한 연기하게 되고요. 그런 비참한 시기를 우리 민족이 보냈습니다. 네, 그 시기 가운데 마포3열 선교사님도 함께 고통받고 고뇌하면서 아파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00년 완공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되게 한국적이고 서양적인 모습이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마포3열 선교사님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분투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퍼져나갑니다. 네, 잘 보셨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 열정과 헌신을 다하셨던 마포3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니 참 저희 마음에도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지나가서 자세히 보지 못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보시면 이 전시를 VR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게 또 VR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VR로 한번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이셨고 저희 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셨던 서정훈 명예총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포3열 선교사님이나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내가 어떤 이런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분들은 다만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과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한국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행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이 된 것입니다. 씨는 자라 나무가 되어 라는 오늘 전시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가는 모든 곳에서 뿌리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들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